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고 전문학원 뉴파인 유치원특별관의 송호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산고에 배정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용산고 수시결과 분석 및 내신 가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고등학교에서 그 종합 등급 산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각 과목마다 단위수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단위수라는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지가 거의 대부분 기준이 되겠고, 다른 과목들이 있긴 있지만 주요 과목들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총 22단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 단위수에다 등급을 곱한 것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합한 거를 나중에 총 단위수로 나누게 되면 전체 등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에 지금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렇게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등급을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추가를 해봤는데요. 다른 과목들, 다시 말하면 보통 생각하는 주요 과목들이 국어, 영어, 수학이랑 통합과학 같은 것이 동일할 경우에, 아까는 이제 통합사회하고 한국사가 3등급,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등급이 통사랑 한국사가 1등급, 2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보이다시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아까는 이제 2.27 정도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27 정도면 상당히 애매한 등급이거든요. 1.86이면 상당히 고려대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특히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이렇게 내신 1점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실어놨고요. 자, 용산고 최근 주요제 합격 현황인데요. 이 내용은 용산고 학교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2020년도까지는 4년 연속으로 굉장히 그 수시의 합격 결과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숫자들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중복된 인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부 학생들까지 어느 정도 포함된 숫자들이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좀 약간 부진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시 결과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이제 정시를 포함한 전체 이제 합격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요건 이제 학교 설명회 발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등급대별 등수하고 이번에 이제 2022년 수시 1차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1차 결과 이후에 또 추합이 계속 있었고, 이제 지금은 정시가 발표가 돼서 좀 인원수가 많이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수시 1차 결과 위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종합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등수로 따졌을 때 이제 등급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학생들과 저희 학원 재학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등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10등권 학생이 이렇게 1점대 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5 정도나 2.4하고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20등 정도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좀 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한 2.4 미만이 2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요런 자료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개인정보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1.8에서 1.9 사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울대하고 연세대하고 고려대 정도가 전부 다 여기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 2.2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성균관대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도 고려대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성균관대라든가 한양대 학생들이 이쪽에서 이제 합격한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2월 중순 수시 결과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중간 어떤 집계를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서울대는 2명,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6명, 고려대학교는 13명, 그리고 카이스트 2명, 포스텍 1명, 의대 4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이제 물론 이것들은 이제 중복이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재환생 기준에서 이제 용산고 수시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자, 먼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거, 중앙대나 경희대 정도는 충분히 가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대나 고대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거의 합격생이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서성한뿐만 아니라 중앙대, 경희대는 굉장히 드물고,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 뭐 최저 등급이라든가 면접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 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것도 있고, 또 약간 과 지원 측면에서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서. 하지만 실제로 중앙대나 경희대는 수시로 가긴 굉장히 힘들고,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보통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정시로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도 생각하는 게 뭐 연고대 떨어졌으면 뭐 서성화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한 오해인 게, 뭐 올해 분명히 서성화만 붙고 연고대를 떨어진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실제 연고대 합격생과 서성화 합격생은 거의 동일한 어떤 인원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신 어떤 수시로서 서성안을 뚫는다는 것도 연고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을 잘 보면 내신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뭐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각종 입시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면접은 약간 운적인 부분이 사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을 못 봤다, 면접을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던 학생들도 대부분 다 붙은 경우를 볼 수 있고, 뭐 나는 조금 내신은 떨어지는데 면접 되게 잘 본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또 떨어진 거 보면 실제로 면접보다는 역시 내신 등급, 다시 말하면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그렇고, 그 다음에 생기부 부분인데, 용산고 같은 경우는 물론 과중이기 때문에, 과중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서 생기부를 많이 잘 써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생기부를 못 써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 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들이지,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서 잘 써준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특히 교과 세특 같은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잘 써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잘 써주는 것으로 지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약간 연결되는 내용인데, 1점대, 2점대의 차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신 1점대하고 내신 2점대의 차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내신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점대 학생들은 굉장히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저희 학원에 현재 있는 그 전교 거의 1, 2등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과목에 걸쳐서 학교에서 그 세특 관련된 발표 같은 거 다 진행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점대에 보통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주요 과목 위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대학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이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고려 때 이번에 이제 2점대, 2.2, 2.3 이런 학생들이 용산구에 또 붙었는데, 그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좀 전체적으로 그런 활동적인 부분을 되게 끝까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챙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수학과학을 잘하니까 난 정시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물론 극소수의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수시의 성적보다 또는 내신 성적보다 정시 성적이 잘 나와서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학생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어떤 그 내신 성적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데 한 학기 정도 굉장히 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특정 과목을 되게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잘하는, 특정 과목이 굉장히 약해서 내신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학생들, 또는 의대 같은 거를 가려고 싶은데 내신이 이제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애초부터 이제 정시 쪽으로 이제 틀어버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 정도만, 이렇게 좀 그런 소수의 학생들만 이런 좀 더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에 실제로는 그 내신 성적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 갈 때는. 그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알아볼 건 이제 용산고 학교 현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중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학 중점반과 이제 일반 과정의 좀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과중 같은 경우는 일단 과학을 4과목을 봐. 이게 상당히 압박이에요. 실제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압박이고, 이게 과중과 일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일반 같은 경우는 3과목을 본다면 나머지 한 과목이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학생들이 과중 학생들보다 내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분위기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과중이 아무래도 앞선다고 볼 수 있고, 또 과제 연구 같은 게 과중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활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과중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동아리 활동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어떤 소그룹적인 측면, 이런 거를 결성하는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과중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중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좀 더 다양한 활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특별관리 부분은 뭐 정확하게는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약간 저희가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과중 쪽 학생들이 좀 더 관리를 받는 측면은 우리가 크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 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공부 확실히 유리하죠, 내신에서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반 학생들이 전혀 없느냐, 그런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영재학급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또 다른 어떤 뭐 문과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이과 학생들도 그렇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하는데, 이제 내신 챙기기나 결국 생기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스스로 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뭐 아무래도 내신에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과중보다는 일반이 좀 더 유리하겠고, 또 어떤 분위기 부분에서는 과중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고 인원수 및 과목 선택자 수를 한번 알아볼 텐데, 현재 인원수는 이렇습니다. 이제 용산고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물론 뭐 강남권에 있는 서울과중 같은 경우는 거의 4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교보다는 적지만, 인근 학교 중에서는 거의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은 2학년 과목 선택자 수가 무려 물리는 181명, 화학은 198명. 현재 이제 작년 2학년 결과거든요. 이 정도 인원수가 나오는 학교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세화고 같은 학교들, 그런 일반 자사고들도 이렇게 모든 과목이 골고루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과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과 학생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는 이렇게 1등급 인원수가 이렇게 되는 1등급 인원수를 제가 뽑아봤는데, 사탄 과목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랑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인원수가 아무래도 좀 적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좀 상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내신 관리 측면에서 물론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그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신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용산고 전체 커리큘럼 한번 보겠는데요.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죠. 1학년은 동일하고, 네, 그래서 과학이 4단이, 수학 4단이고 이제 과학 4단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고요. 2학년부터는 이제 수학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2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3학년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가 필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과나 과학 중점반에 비해 당연히 커리큘럼이 상당히 가볍고 이제 선행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때도 이과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 1등급 인원수가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게, 내신에서 수학에서 한 2등급 정도만 받더라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학에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제 전부 다 선택 과목이 뒤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2학년 때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기하, 3학년 때 미적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3학년 때 확통 일반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일반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확통이 빠진 상태거든요.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로는 이제 3학년 미적분의 확통 필수에 부담감이 있고, 제가 학교 설명회 가서 이게 이제 올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커리어에서 바뀌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고 지켜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네, 근데 뭐 이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결국 선행의 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긴 해요. 그 이유는 뭐 학생들이 어쨌든 점수로 그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 이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또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미적분 대신 선택할 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성취도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용산고 가중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선택을 하고 있고요. 기하 선택이고, 마찬가지로 3학년 때 이제 미적분이 필수고 확통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게 3학년 때 미적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리고 확통이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좀 부담감이 덜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2과목을 해야 되니 4과목을 해야 돼서 부담감이 있었다면 수학에서는 확실히 용산 과중 쪽이 미적분만 해도 되기 때문에 확통은 물론 학생들이 이제 내신의 어떤 그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이과보다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행보다 적은 편 마찬가지고요. 등급 확보, 특히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전체 학생과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 과중이라고 한다고 과중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정리하면 수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수학 상하가 이제 같은 시험지 같은 기준으로 함께 등급을 매기게 되겠고, 이때도 수학 1, 2는 문과, 일반이과, 과학 중점 모두 이제 같이 등급을 매게 되고, 일반이과, 과학 중점반만, 이과죠. 이과반만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문과는 확통이 필수고 과중반은 미적분이 필수가 되고, 일반이과는 확통이 필수고 미적분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2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2과목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는 또 내신에 관련해서는 내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고 수시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용산고 현황 및 수학 커리큘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2006파인 원장 송호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